프로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의 노동상식을 올려주실 건지요? 네, 오늘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혹은 노동조합원이거나 나는 조합원은 아니지만 우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관련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구속력. 저도 잘 듣지 못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동조합법에는 특이한 법조문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35조의 일반적 구속력과 36조 지역적 구속력 이 두 가지를 뜻합니다. 네. 예, 프랑스를 보면 네.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든요. 네. 10% 내외인데 단체협약의 적용률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OECD 국가 중 1위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이 노동조합법에 있는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그것을 이제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뭔가 이게 좋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네. 그것을 이제 일부 노동자들의 전유물로 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좀 일반화해서 모두가 이제 동등하게 고르게 그 혜택을 보게 하자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도입된 법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이제 노동조합 경력이 짧지는 않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네.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네. 제가 적용받고 있는 사례를 저는 알지 못해요. 일단 저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사문화되어 있는 법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네. 우리 댓글에 이렇게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반적 구속력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혹은 또한 이제 논란의 소지가 논란의 여지가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 그렇죠. 네. 이 사회가 언제부터 이제 공정에 대한 프레임 문제가 네. 많이 이제 논란이 되었었고 공정하냐? 공정의 이제 기준도 다르지만 무임승차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누군가는 조합비 꼬박꼬박 내면서 긴장도 되죠. 회사에 네. 찍힐세라. 하지만 으쌰으쌰 하고 네. 필요하면 막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권리를 따냈는데 누군가는 그 권리를 무임승차한다. 그렇죠. 나는 고생을 했는데 누군가는 왜 그거를 거저 먹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 구속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민주노조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혜택을 나만 혼자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네. 고르게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자는 차원에서는 저는 일반적 구속력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 우리 민주노조 정신에 부합하지 않나 싶은데 네. 또 현실은 네. 또 우리 조합원들의 이제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또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딱 쉽게 반드시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해야 합니다라고만은 그렇죠. 또 얘기할 수 없는. 왜냐면 현실에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들까지 다 고려하다 보면 네. 정말 많은 이제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이죠. 네. 네.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이제 차원의 이제 일반적 구속력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네. 일단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이제 네. 동종의 이제 근로, 네. 동종의 근로자 이런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동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박 팀장님이 네. 사회복지사잖아요. 네. 그럼 사회복지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게 동종이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동종이라고 하면 동일 직종, 네. 유사 직종 네.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복지사 전반을 이해하기 쉬운데 이 일반적 구속력에서 얘기하는 동종은 그런 동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단체 협약의
그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가입 대상과 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직원, 조합원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쉽고, 이 일반적 구속력에서는 그런 부분을 동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다. 예를 들면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나는 사회복지사고 네. 저분은 뭐 언어치료사이고 네. 또 어떤 분은 그 통번역사, 통변역사, 네. 교사. 방문교사.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 동종이 아닌 분들이 꽤나 많이 있지만 네. 군산시 가족센터에 채용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모두가 다 민주연합 노동조합의 그 가입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동종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서천군 가족센터에서 군산시 가족센터의 단체 협약을 우리한테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런 차원의 이제 법 취지 자체가 이제 지역적 구속력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네. 이제 그것은 좀 다른 부분이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 네. 일반적 구속력은 이런 거다. 이것을 그러면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건 모든 사회복지사의 모든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체 협약을 체결한 그 사업장 내에 네 맞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들한테 적용되는 구속력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네.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자체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지자체 공무직 내에도 우리 행정직들이 있고 네. 뭐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농기계수리원도 있을 네. 거고 도로보수원도 있을 거고 네. 환경미화원도 있을 네. 건데 이분들이 우리가 일반적 사회 통념상 얘기하는 동종은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떻게 행정직과 환경미화원이 동종이겠습니까? 많은 이 일반적 구속력을 논할 때는 동종의 근로자로 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 동종의 근로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분 노동법을 하는 건 그냥 법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서 주로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 지자체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단일 그 노동조합이었고 네. 그 인원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 가룟유다라고 그 이제 성경을 보면 배신의 아이콘 네. 가룟유다라고 노동조합에서 꽤나 이렇게 중핵적인 역할을 했던 네. 사람이 네. 탈퇴하고 네. 그 개별 기업 노조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 기업 노조를 따라간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꼴 저꼴 다 실망스러워서 이제 탈퇴하신 분도 생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만 해도 이제 약 3분의 2 정도의 조직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과반이 무너진 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창구 단일화 시점에 네. 창구 단일화 시점에는 그 우리 이제 민주연합 노동조합과 그 소수 노조 하나만 네. 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이제 기업 노조를 만든 노조는 네. 그 창구 단일화 시점보다 좀 이후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조합은 교섭에 참가를 안 했죠. 네. 참여할 수 없었고, 네. 참여를 안 했죠. 네. 그래서 단체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한 250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 조합원이 1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이 돼서 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그 따냈던 권리를 비조합원들도 이른바 그 무임승차 네. 우리는 이제 그 민주노조 입장에서는 같이 그 누리는 거다. 네. 혜택을 같이 네. 누리는 거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표현으로는 무임승차. 무임승차를 했었는데 이제는 과반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그 지자체에서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 지방교부세 막 대폭 삭감하고 어떻게든 이거 이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비용도 아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 노동조합과 합의한 각종 다양한 혜택들을 비조합원들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죠. 예산이 풍부하다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비조합원도 줘야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자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나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네. 지자체에서 이제 공문을 이제 시행을 했죠. 네. 각 실과소에 이제 시행을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이 단체 협약은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된다. 해서 막 한바탕 난리가 나고 네. 그 가련 유다도 그쵸. 난리를 피웠으나 법적으로 그러하니 어쩌지 못하고 이제 깨갱했죠. 네. 그리고 그 가련 유다를 따라서 그 못 모르고 이제 탈퇴했던 이제 분들이나 비조합원들은 이제라도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네. 받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그런 거다. 일반적 네. 구속력이라는 건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 네.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비조합원들이 좋은 단체협약을 자신도 적용받고 싶어서 노동조합에 가입 문의가 이렇게 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노동조합이 힘이 세지게 되잖아요. 네. 힘이 세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골치 아프고 싫은 일이 없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설사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을 주려고 그런 꼼수를 씁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착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그렇죠. 노동조합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자기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야 어차피 해줄 건데 왜 노동조합 하면서 저렇게 막 머리 빡빡 깎고 으쌰으쌰 힘들게 하냐.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데 이 이데올로기 공세에 일부 비조합원들은 놀아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개중에는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나는 뭐 조합비 안 내고 그 혜택 똑같이 보는데 네. 뭐하러 조합비 내냐 못 어떻게 내냐 이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분이 가입하지 않고 그 혜택을 누렸다면 이럴 때 이제 숫자로 그 측량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10이라는 혜택을 누렸다면 그분이나 다른 이제 비조합원들이 모두가 다 가입해서 그 교섭을 했다면 20, 30, 네. 최소 2배, 3배의 그렇죠. 혜택을 따냈을 거고 더 큰 혜택을 누렸을 거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원서에 네. 서명하시고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거 사과하는 의미로 그 봉창하는 의미로 더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하길 바라겠고요. 꽤 길게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어느 시점에서 따지느냐에 대한 그 시기 문제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과반수를 따지는 건 뭐 1월 1일 시점, 12월 31일 시점, 단체협약 체결 시점 등등등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럼요. 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조합원이 늘어서 근로자 과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과반이 무너졌어. 그러면 일반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놓치기 쉬웠던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시는 여러분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셔서 정말 노동자의 힘이 사용자들과 동등해져서 더 많은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노동조합법에 관련된 이 노동상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